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견과류를 이렇게 드십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매일 한 움큼씩 드시죠. 마트에서 큰 봉지로 사다가 아침 저녁으로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오랫동안 신장 기능 변화를 현장에서 직접 관찰해 온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먹습니다. 같은 견과류라도 신장을 살리는 방식과 망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32년간 신장 기능 변화를 연구해 온 박사 강민호입니다. 대학 연구실과 건강센터를 오가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신장 건강 변화를 추적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충격적인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신장 수치가 급격히 나빠진 분들 대부분이 건강식이라고 굳게 믿었던 특정 견과류를 매일같이 드시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특히 68세 이순희 어르신의 사례는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분은 정말 모범적으로 건강관리를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잘못된 습관 때문에 신장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는지, 왜 그토록 위험했는지 오늘 이야기 속에서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사실 견과류는 참 좋은 식품입니다. 혈관에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죠. 하지만 모든 견과류가 신장에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특정 견과류는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면서도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무너지는 거죠. 건강 프로그램에서 견과류가 좋다고 하면 그냥 다 좋은 줄 아시잖아요. 아몬드도 좋고 캐슈넛도 좋고 호두도 좋고 다 좋다고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신장이 약하신 분,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반드시 가려서 드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몸에 좋으려고 먹는 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30년 넘게 현장에서 관찰한 결과를 오늘 여러분께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견과류가 왜 위험한지, 어떤 견과류를 어떻게 먹어야 신장이 편안해지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시면 여러분의 견과류 선택 기준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전문가들은 견과류를 가려서 먹는지, 왜 같은 견과류라도 먹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지 분명히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견과류를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매일 같은 종류만 반복해서 드시진 않으신가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이순희 어르신은 동네에서 건강관리 잘하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공원 걷기 운동은 빠지지 않았고 짠 음식도 거의 안 드셨죠. 매일 아침 6시면 공원에 나가셔서 1시간씩 걸으셨고 집에서 식사하실 때도 소금을 따로 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변 분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하시던 분이었어요. 특히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견과류가 혈관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아몬드와 캐슈넛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챙겨 드셨습니다. 아침에 한 줌, 저녁에 한 줌씩 꼬박꼬박 드시면서 본인은 정말 완벽하게 건강을 챙기고 있다고 생각하셨죠. 주변 친구분들한테도 견과류 좋다고 권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오후까지 양말 자국이 발목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처음엔 그냥 전날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 주변 분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고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지셨어요. 그래도 이순희 어르신은 운동 부족이라고만 생각하시고 오히려 걷는 시간을 늘리셨습니다. 건강에 더 신경 쓰셔야겠다 싶어서 견과류도 더 챙겨 드시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저희 센터에 오셨습니다. 딸이 걱정돼서 검사 한번 받아보라고 해서 오신 거였어요.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상 범위를 한참 벗어난 상태였죠.
이순희 어르신은 제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만 골라 먹었는데 운동도 빠지지 않고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도저히 모르겠다고요. 그때 제가 식습관을 하나씩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견과류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바로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순희 어르신이 매일 드시던 아몬드와 캐슈넛 그 두 가지가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캐슈넛은 칼륨 함량이 매우 높아서 신장이 약한 분들한테는 정말 위험한 식품이거든요.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건강에 좋으려고 매일 챙겨 먹었던 게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견과류를 바꾸고 섭취량을 조절하자 3개월 만에 몸이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붓기가 사라지고 계단 오를 때 숨차던 것도 많이 좋아지셨죠. 무엇보다 신장 수치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신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 챕터에서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그 습관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순희 어르신처럼 건강관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좋다는 것만 찾아서 드시다가 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한데 건강의식이 강하신 분들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신장 부담과 직접 연결되는 견과류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견과류가 왜 위험한지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캐슈넛입니다. 캐슈넛은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견과류죠. 고소하고 부드러워서 먹기도 편하고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간식으로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장한테는 정말 큰 부담이 되는 식품입니다. 캐슈넛에는 칼륨과 인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거든요. 국내 신장학 연구 자료를 보면 고칼륨 식단이 신장 기능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칼륨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걸러내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 박동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68세 이순희 어르신도 바로 이 캐슈넛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르신은 캐슈넛을 갈아서 우유에 타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데 갈아서 먹으면 흡수가 더 빨라지니까 신장 부담은 더 커지는 거죠. 매일 아침 한 컵씩 드셨으니 신장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신장 수치가 조금이라도 불안하시다면 캐슈넛은 식단에서 완전히 제외하시는 게 맞습니다. 가끔 한두 알 정도는 괜찮지만 매일 드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소량이라도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 가장 위험해요. 신장은 한 번에 큰 타격을 받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누적되는 부담을 더 힘들어 하거든요. 혹시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캐슈넛을 드시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뒤에서 말씀드릴 신장에 부담 적은 견과류로 바꾸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정말 인기 많은 견과류죠. 다이어트 할 때도 좋고 영양가도 높고 혈관 건강에도 좋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십니다. 마트 가면 아몬드가 제일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잖아요.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신장 입장에서 보면 아몬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식품입니다. 아몬드에는 옥살레이트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해외 영양학 연구 자료에서도 아몬드는 옥살레이트 함량이 높은 식품으로 분류돼 있어요. 이 옥살레이트가 몸속에서 칼슘과 결합하면 결석을 만들 수 있거든요. 특히 신장 결석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72세 박영수님은 10년 전에 신장 결석으로 고생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때 정말 아파서 힘들게 치료받으셨는데 그 후로 건강 관리를 더 열심히 하시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건강에 좋다는 아몬드를 매일 드시면서 또다시 작은 결석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큰 문제는 안 됐지만 만약 계속 드셨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신장 수치가 불안정하거나 결석 이력이 있으시면 아몬드는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계속 드시면 안 돼요. 특히 볶은 아몬드는 성분 농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볶는 과정에서 수분이 날아가면서 옥살레이트 농도가 올라가거든요. 혹시 아몬드를 건강 간식으로 생각하고 매일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쯤은 신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괜찮더라도 몇 년 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피스타치오입니다. 피스타치오는 색깔도 예쁘고 맛도 고소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특히 술안주로도 인기 많고 TV 보면서 까먹기에도 좋아서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피스타치오에는 칼륨과 나트륨이 동시에 많이 들어 있어요. 특히 시판되는 피스타치오는 대부분 소금에 절여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염분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장학 연구 보고서를 보면 염분 과다 섭취가 신장 혈류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나와 있어요. 신장으로 가는 혈액 흐름이 나빠지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신장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70세 김태호님은 저녁마다 피스타치오를 한 봉지씩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TV 보면서 까먹는 재미가 있다고 하시면서 거의 매일 드셨어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드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혈압도 오르고 몸도 자꾸 붓기 시작했습니다. 검사해보니 신장 수치가 많이 안 좋아져 있었어요. 가공된 견과류는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금이나 설탕으로 간이 된 제품들은 신장한테 이중 부담을 주거든요. 원물 그대로의 견과류를 선택하시되 그것도 종류를 잘 가려서 드셔야 합니다. 특히 땅콩버터 같은 가공 제품은 설탕까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더욱 위험합니다. 짭짤한 맛 때문에 손이 자꾸 가시나요? 그 맛에 길들여지면 끊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신장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꾸셔야 해요. 네 번째는 땅콩입니다. 땅콩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먹는 견과류죠. 가격도 저렴하고 구하기도 쉬워서 간식으로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삶은 땅콩, 볶은 땅콩, 땅콩버터까지 다양한 형태로 드시잖아요. 그런데 땅콩도 신장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식품입니다. 땅콩에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어요. 단백질 자체는 몸에 필요한 영양소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한테는 과부하가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노폐물을 신장이 처리해야 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게 큰 부담이 되거든요. 해외 영양 연구에서도 신장 기능 저하가 있는 사람은 단백질 섭취를 조절해야 한다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65세 정미숙님은 삶은 땅콩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시장에서 사오시면 하루에 한 봉지씩 다 드셨습니다. 고소하고 배도 부르니까 식사 대용으로도 드시곤 하셨죠.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신장에서 단백질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어요. 혈액 검사에서 요소질소 수치가 높게 나왔거든요. 땅콩은 특히 삶거나 볶으면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면 장에서 부담이 생기고 그 부담이 결국 신장까지 영향을 주게 돼요. 신장 수치가 불안하신 분들은 땅콩 섭취를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땅콩을 간식 삼아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매일 드시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비용이 훨씬 더 크잖아요.
다섯 번째는 호박씨와 해바라기 씨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견과류라기보다는 씨알류에 가깝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견과류와 함께 드시기 때문에 함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요즘 인기가 많죠. 특히 여성분들이 피부나 노화 방지 목적으로 많이 드시는데 이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호박씨와 해바라기 씨에는 인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어요. 인이 과도하게 쌓이면 신장에서 걸러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혈액 속 인 농도가 올라가면서 뼈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국내 연구 자료를 보면 신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들의 경우 혈중 인 수치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74세 한경애 님은 피부 관리 목적으로 호박씨를 매일 챙겨 드셨습니다. 인터넷에서 호박씨가 피부에 좋다는 글을 보고 시작하신 건데 몇 달 드시다 보니 손발이 자꾸 저리고 피곤함이 심해지셨어요. 검사 결과 혈중 인 수치가 높게 나왔고 신장 기능도 예전보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씨알류는 소량만 드시는 게 맞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많이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가루로 만들어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가루로 먹으면 흡수가 빨라져서 신장 부담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씨알류를 건강식으로 매일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좋은 의도로 시작하신 거지만 신장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5가지 견과류와 씨알류를 살펴봤습니다. 모두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들이지만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매일 반복해서 드시는 습관이 가장 문제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먹는 게 신장한테는 더 큰 부담이 되거든요. 이제부터는 방향을 완전히 바꿔보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신장을 살리는 견과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어떤 견과류를 어떻게 먹어야 신장이 편안해지는지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서는 피해야 할 견과류를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신장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영양은 충분히 챙길 수 있는 견과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알고 계시면 견과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먼저 마카다미아입니다. 마카다미아는 견과류 중에서도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죠. 그래서 평소에 자주 안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신장 건강을 생각한다면 마카다미아가 최고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칼륨과 인 함량이 다른 견과류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과 인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마카다미아는 이 두 가지 성분이 적으면서도 좋은 지방은 충분히 들어 있어요.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신장한테도 부담을 주지 않는 거죠. 일석이조인 셈입니다. 다만 마카다미아도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칼로리가 높은 편이거든요. 하루에 10알에서 15알 정도면 충분해요. 그 이상 드시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체중이 늘면 그것도 신장한테 부담이 되니까 적당량을 지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69세 최동욱님은 제 권유로 캐슈넛 대신 마카다미아로 바꾸셨습니다. 처음엔 가격 때문에 좀 망설이셨는데 건강을 생각하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설득했죠. 3개월 정도 드시고 나서 검사를 했더니 신장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져 있었어요. 붓기도 많이 빠지고 몸도 훨씬 가벼워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집에 있는 견과류를 마카다미아로 바꿀 수 있으신가요? 당장은 비용 부담이 있으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관리 비용이 마카다미아 값보다 훨씬 더 많이 들거든요. 두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로부터 많이 먹어온 견과류죠. 뇌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머리에 좋다는 속설도 있고요. 실제로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혈관이 좋아지면 신장 혈관도 좋아진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신장으로 가는 혈관이 건강해야 신장도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호두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 성분이 혈관벽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장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해외 여러 연구에서도 호두의 혈관 보호 효과가 입증됐어요. 특히 염증을 줄이고 혈관 탄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장은 염증에 굉장히 민감한 기관이거든요. 염증이 생기면 기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다만 호두도 과다 섭취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칼로리가 높은 편이라서 너무 많이 드시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루에 6개에서 7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것도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공복에 먹으면 흡수가 잘 되고 하루 종일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거든요. 73세 윤석진님은 매일 아침 호두 6개를 물과 함께 드시는 습관을 만드셨습니다. 처음엔 맛이 좀 떫어서 먹기 힘드셨는데 익숙해지니까 괜찮아지셨대요. 6개월 정도 지속하셨더니 혈압도 안정되고 신장 수치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볍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 습관으로 호두를 추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좋은 루틴이 될 수 있어요. 물 한 컵과 함께 천천히 씹어 드시면 포만감도 있고 영양도 챙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마씨입니다. 아마씨는 엄밀히 말하면 견과류는 아니지만 견과류와 함께 많이 드시기 때문에 함께 말씀드립니다. 아마씨의 가장 큰 장점은 식이섬유가 엄청나게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도 좋지만 노폐물 배출을 돕는 역할도 해요. 신장이 걸러낸 노폐물이 몸 밖으로 잘 나가야 신장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아마씨의 식이섬유가 바로 이 과정을 도와줍니다.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러면 몸속 독소가 빨리 빠져나가는 거죠. 국내 영양학 연구에서도 식이섬유가 체내 노폐물 배출에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아마씨를 드실 때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함께 드셔야 합니다. 식이섬유가 물을 흡수하면서 부풀어 오르거든요. 물 없이 먹으면 오히려 변비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씨 한 큰 술을 드실 때는 물 한 컵 이상을 꼭 같이 마시셔야 합니다. 71세 서인숙님은 만성 변비로 고생하시다가 아마씨를 시작하셨어요. 하루에 한 큰 술씩 물과 함께 드셨는데 2주 만에 변비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몸 붓기도 함께 빠지기 시작했어요. 노폐물이 제때 배출되니까 신장 부담도 줄고 몸이 가벼워진 거죠. 물 섭취는 충분히 하고 계신가요?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물을 적당히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마셔도 부담이 되고 너무 적게 마셔도 노폐물이 안 빠져나가니까 적절한 양을 지키셔야 해요. 네 번째는 브라질너트입니다. 브라질너트는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요즘 건강의식이 높은 분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견과류예요. 셀레늄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거든요. 셀레늄은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서 신장 세포도 손상되고 기능이 떨어지는데 항산화 성분이 이 과정을 늦춰줄 수 있어요. 해외 연구를 보면 셀레늄 섭취가 신장 세포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하지만 브라질너트는 셀레늄 함량이 너무 높아서 과다 섭취하면 안 됩니다. 하루에 딱 2개에서 3개 정도만 드시면 충분해요. 그 이상 드시면 오히려 셀레늄 과잉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소량만 드세요. 67세 이정훈님은 브라질너트를 하루에 2개씩 6개월간 드셨습니다. 처음엔 맛이 좀 기름지다고 느끼셨는데 적응하시니까 괜찮으셨대요. 검사 결과 항산화 지표가 좋아지고 신장 기능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소량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특히 견과류는 적당량이 정말 중요합니다. 5번째는 잣입니다.
잣은 우리나라 전통 음식에도 많이 쓰이는 견과류죠. 죽에도 넣고 나물에도 고명으로 올리고요. 잣에는 비타민 E와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이 성분들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염증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만성 염증이 계속되면 신장 조직이 손상되거든요. 잣의 항염 효과가 이런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 자료를 보면 잣의 항염 성분이 건강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나와 있어요. 잣은 하루에 한 큰술 정도가 적당합니다. 샐러드에 뿌려 드셔도 좋고 죽에 넣어 드셔도 좋아요. 다만 기름에 볶은 잣은 피하시고 생잣을 가볍게 볶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76세 장미란 님은 매일 아침 호박죽에 잣을 한 숟가락씩 넣어 드셨어요.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몇 달 지속하니까 몸 상태가 확실히 좋아지셨대요. 특히 소화도 잘 되고 기력도 많이 회복되셨다고 하십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거창한 걸 할 필요 없어요. 매일 드시는 죽이나 음식에 잣 한 숟가락만 추가해도 충분합니다. 6번째는 해송자입니다. 해송자는 소나무 씨앗인데 예로부터 약재로도 쓰였던 귀한 식품이에요. 요즘은 구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건강식품 가게나 한약방에 가면 구할 수 있습니다. 해송자에는 신장 기능을 돕는 여러 성분이 들어 있어요. 특히 신장의 수분 대사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예로부터 신장 건강을 위해 해송자를 사용해 왔어요. 과학적으로도 해송자의 성분이 신장 세포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해송자는 하루에 작은 술 한 숟가락 정도면 충분해요. 물에 불려서 드시거나 차로 우려 드셔도 좋습니다. 너트처럼 그냥 먹기보다는 조리해서 드시는 게 소화에도 좋아요. 70세 김순자님은 해송자를 꾸준히 드셨는데 몸이 자주 붓던 증상이 많이 완화됐다고 하셨어요. 신장의 수분 대사가 좋아지면서 부종이 줄어든 거죠.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도움은 되셨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좋다고 알려진 식품들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현대 과학으로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오랜 시간 검증된 것들은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7번째는 치아씨입니다. 치아씨도 아마씨처럼 씨알류인데 최근에 슈퍼푸드로 많이 알려졌죠.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오메가3도 많이 들어 있어요. 신장 건강에 좋은 이유는 아마씨와 비슷합니다.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고 항염 효과도 있어요. 치아씨는 물에 불리면 젤처럼 변하는 특성이 있어요. 이 젤 성분이 장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영양 흡수도 잘 되고 노폐물도 잘 배출되니까 간접적으로 신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치아씨는 하루에 한 큰술 정도를 물이나 우유에 불려서 드시면 됩니다. 30분 정도 불리면 젤처럼 부풀어 오르는데 그 상태로 드시면 됩니다. 요거트에 섞어 드셔도 좋고 스무디에 넣어 드셔도 좋아요. 68세 박선희님은 매일 아침 요거트에 치아씨를 섞어 드셨습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서 변비도 해결되고 몸도 한결 가벼워지셨대요. 신장 검사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게 치아씨의 장점입니다. 질리지 않고 오래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신장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영양을 챙길 수 있는 견과류와 씨알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종류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방법과 양을 조절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정말 분명합니다. 건강에 좋다는 상식만 믿고 무조건 먹는 습관은 오히려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TV나 인터넷에서 견과류가 좋다고 하면 그냥 다 좋은 줄 아시잖아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가려서 드셔야 해요.
캐슈넛과 아몬드를 매일 먹는 습관, 짠 피스타치오를 간식 삼아 드시는 습관, 땅콩을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습관, 이런 것들이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아무 증상이 없어도 몇 달, 몇 년 지나면 신장 수치가 눈에 띄게 나빠질 수 있어요. 그때 가서 후회하면 이미 늦습니다. 반대로 마카다미아, 호두, 아마씨, 브라질너트, 잣, 해송자, 치아씨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드시면 신장은 훨씬 편안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도 과하게 드시면 안 돼요. 적당량을 지키면서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신장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붓기가 늘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퉁퉁 붓고 양말 자국이 저녁까지 남아 있어요. 피로감도 심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힘들어집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일상생활이 점점 불편해지죠. 심하면 투석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가벼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쳐요. 붓기도 없고 피부 톤도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건강한 느낌이 듭니다. 무엇보다 검사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니까 마음도 편안해지죠. 건강 걱정 없이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작은 습관의 차이입니다. 매일 드시는 견과류 종류, 먹는 양, 먹는 방법,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몇 년 후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당장은 큰 차이가 안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1년 후, 2년 후, 5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건강 상태는 지금의 작은 선택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당장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찬장을 열고 지금 집에 있는 견과류 종류부터 점검하는 겁니다. 캐슈넛, 아몬드, 피스타치오, 땅콩이 있으면 과감하게 치우세요. 대신 마카다미아, 호두, 아마씨를 준비하시고요. 당장 오늘 마트 가실 때 바꿔보세요. 그리고 먹는 양도 정하세요. 마카다미아는 하루 10개에서 15개, 호두는 6개에서 7개, 아마씨는 한 큰 술 정도로요. 이걸 메모지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 놓으시면 잊지 않고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들한테도 알려주시고 함께 실천하시면 더 좋아요. 물론 처음엔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먹던 것과 다르니까요. 맛도 좀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2주만 참고 드셔보세요. 몸이 적응하고 나면 오히려 이게 더 맛있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몸 상태가 좋아지는 걸 직접 느끼시게 될 거예요. 만약에 경제적인 부담이 있으시다면 한 번에 다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가장 위험한 캐슈넛부터 끊으시고 대신 호두부터 시작해 보세요. 호두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구하기도 쉽잖아요. 거기서 시작해서 서서히 다른 것들도 추가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가는 겁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결국 큰 변화가 됩니다. 오늘 하나 바꾸고 다음 주에 하나 더 바꾸고 이렇게 천천히 가시면 돼요. 급하게 하려다가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보다 천천히라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 수치를 더 정확히 읽는 방법과 검사 결과에서 속지 않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사 받으러 가시면 여러 수치가 나오잖아요. 크레아티닌, 사구체역와율, 요소질소 같은 것들요. 그런데 이 수치들이 뭘 의미하는지, 어떤 걸 더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이걸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검사 전에 뭘 주의해야 하는지,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알고 계시면 불필요한 걱정도 줄이고 정말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지금 집에 어떤 견과류가 있는지, 오늘부터 뭘 바꿔보실 건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고 저한테도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